화장품 관련 글이나 광고를 보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바르세요 라는 걸 보지만 실제로 우리 만약 그렇게 바르잖아요? 이거 가습기 화장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죠. 그래서 가끔 화장품 회사들이 막 12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라는 말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고, 보습제를 여러 종류를 바르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습제 뒷면을 보면 전성분표에 기본적으로 40에서 50개까지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보통 보습제를 수분크림, 영양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 재생크림 막 이렇게 바르다 보면 기본적으로 수백 가지의 전성분이 매일마다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피부에 닿는 성분들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자주 바르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화장품 성분을 추천해달라는 인터뷰 너무너무 많이 났죠. 근데 굉장히 강조하는 게 새로운 피부 재생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이 소나무에서 유래한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애매한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이라면 저희가 화상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피부 재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 미땡 연고가 있는데 이거의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베타시토스테롤은 소나무가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분이에요. 그래서 피부 장벽 성분과 유사하고 또 소량으로도 이 손상된 피부를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항염증 효과나 피부 재생 효과, 이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임상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또한 이 기존의 시카 제품들의 성분인 이 마데카소사이드보다도 적은 농도로도 이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는데 특히나 좀 탁월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건 제가 이중 히알루론산 발라주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저분자량과 고분자량이 있는 히알루론산을 제가 이중 히알루론산이라 얘기합니다. 히알루론산은 본인 분자량의 1000배 정도가 되는 물을 흡수하는 강력한 함수제인데, 이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을 통해서 피부 안쪽까지 들어가서 물을 흡수하는 이 함수제를 발라주게 되고, 이게 또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밀폐제로 이렇게 위를 도포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오일 성분들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모공을 최대한 막지 않으면서 보습을 해주는 넌 커메도제닉한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이렇게 저분자량과 고분자량이 둘 다 들어있는 이중 히알루론산을 발라주는 것이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뭔가의 홈케어를 해주기보다는 기미를 위해서 반드시 피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마찰을 주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서 피부를 예민하게 하고 홍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자, 기미는 피부의 이러한 미세 염증 반응들로도 악화가 돼요. 그래서 최대한 문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저희 피부과 논문에서 여럿 밝혀진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모공을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기계나 이제 손으로 이제 불필요한 자극을 자꾸 주는 건 모공을 자극을 해서 모낭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클렌징을 충분히 해주려면 그래도 얼굴을 문지를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난감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클렌징을 할 때는 좀 최소한의 자극을 주기 위해 거품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이제 세안 이후에 우리가 수건이나 타월로 물기 닦을 때 막 이렇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꾹 눌러주고 끝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또 수건이나 타월 등의 피부 마찰이 누적되게 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게 되고, 이는 기미 등의 이 피부 장벽 손상으로 나타나는 색소나 아니면 홍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콜라겐을 섭취하면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된 콜라겐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몸 전체 영양분으로 사용이 되지만 피부 콜라겐 생성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이 피부심 예전 5년 전 영상에서는 제가 이 콜라겐을 먹는다는 것이 피부에는 쏘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2년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학회에서도 그만큼 콜라겐의 분자량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흡수율을 높이는 발전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또한 또 연구도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 먹는 콜라겐은 분자량만 저분자량으로 잘 만들어진다면 어느 정도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가 여겨지고 있고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고, 이 글루타치온과 같이 항산화 효과나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또 함께 섭취한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 섭취한 만큼 콜라겐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지만 피부의 보습과 결 개선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는 건데, 이 자외선은 피부 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노화 과정도 유발을 하는데요. 이 진피층 내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의 탄력을 유지하는 임자들을 감소시켜서 잔주름을 유발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검버섯이나 흑자, 이런 색소 침착을 유발을 하죠. 사실 이 밖에도 피부의 다양한 기전으로 이 노화 과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이 빈틈없이 또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이 대표적으로 UVA랑 B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B는 강력해요. 하지만 자외선 중에 비율이 좀 적고 피부 투과력이 좀 낮아요. 근데 UVA는 약한데 자외선 중에서는 비중은 높고 피부 투과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보면 선크림이나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거에 SPF와 PA가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 UVB를 막아주는 지수가 바로 SPF, Sun Protection Factor인 거고요. UVA를 막아주는 것이 지수가 바로 PA, Protection Grade of UVA라는 건데, 자, SPF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곱센티미터당 2mg 정도로 제품을 도포하였을 때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 SPF라는 수치가. 자, 이것을 우리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바를 때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양이나 아니면 손가락 한 2마디 정도를 가득 차서 발랐을 때 이렇게 효과가 난다라고 해서 막 화장품 관련 글이나 광고를 보면 막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바르세요 라는 걸 보지만, 실제로 우리 만약 그렇게 바르잖아요. 이거 가부키 화장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자외선 차단제를 이 정의대로 여기 적혀있는 SPF 몇이다 이 정의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화장품 회사들이 막 12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라는 말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고, 그냥 3, 4시간마다 무조건 덧발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